뭔가 수술로 인한 부작용 같기도 하고 이상해 보이는데 이게 어떤 수술로 인한 부작용일까요? 그걸 했을 가능성이 많죠. 네. 안녕하세요. 라범생의 권장 김태현입니다. 라범튜브 유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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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님 요즘 그 SNS에 매우 핫한 사진이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보셨나요? 저는 요즘 뭐, 예, 안 봐요. 네. 그 이중턱은 주로 목 앞쪽에 생기는 게 이중턱이잖아요. 근데 앞쪽에 이제 이렇게. 예. 그렇죠. 근데 이 옆 턱 라인에 이중턱이 보이는 사진이 인터넷에 엄청 떠돌고 있더라고요. 네, 뭔가 수술로 인한 부작용 같기도 하고 이상해 보이는데 이게 어떤 수술로 인한 부작용일까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중턱이라는 거는 이제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아래쪽에 지방이 조금 많이 쌓이거나 이제 또는 이게 뼈를 잘라서 살이 남으면은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제 옆 라인에 이렇게 이중턱이 조금 생겼다, 뭔가 어떤 볼륨감이 생겼다, 새로운 볼륨이 생겼다는 거는 사각턱을 자르고 나서 남는 살들, 예? 이게 사각턱 앵글이 없어지니까 그걸 우리가 옛날에는 이걸 개턱이라고 했거든요. 앵글이 없어지는 거를. 근데 이제 그게 없어지는 만큼 이런 살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살이 밑으로 쳐져서 보이는 건데, 그게 이제 살이라는 게 그렇게 피부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피부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쪽에 있는 근육도 조금 늘어나고 또 그 안에는 이게 침샘이라는 게 있거든요. 뼈 속에는. 이 침샘이 조금 내려와도 이게 이제 더 무거워 보이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사각턱 수술을 한 건가요? 결론적으로? 이제 대부분은 이제 사진을 제가 봐야 되는데 네. 이제 그게 옆 라인에도 좀 심하게 생겼다 그러면 사각턱을 했을 가능성이 많죠. 네. 그 윤곽 수술은 원장님께서 가족들에게 권하지 않는 수술 중 하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전까지만 해도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 턱뼈 윤곽 수술을 너도나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 그 부작용이 이제 10년 정도 지나니까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윤곽 수술이란 어떤 수술을 말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윤곽 수술은 이제 뼈를 줄여주는 거죠. 그죠? 이게 동양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 우리 동양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과는 골격의 형태가 달라요. 예?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은 약간 얼굴이 좀 짧고 옆으로 퍼져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약간 평면적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문화적으로 약간 요즘은 서양이 조금은 더 우세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뻐 보여요. 서양 사람을 따라가고 싶어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인도를 봐도 과거의 미인도, 그러니까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의 미인도하고 지금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분들 보면은 약간 서양화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퍼져 있는 윤곽을 줄여서 약간 서양 사람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윤곽 수술을 많이 하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윤곽 수술은 광대뼈를 줄여주는 광대 축소술, 그다음에 사각턱을 줄여주는 사각턱 축소술, 그다음에 턱끝을 좀 줄여주는 거죠. 턱끝 티절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온 턱이요? 턱끝 그거는 그 달라요? 그래, 그거는 양악 수술이고 보통 턱끝을 조금 이렇게 이렇게 줄여주려고 티절골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운데를 잘라서 이렇게 모아주는 수술이 있어요. 그럼 그것도 이제 턱끝이 이렇게 뼈가 주는데 살은 그대로니까 살이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그건 이제 마기턱 변형이라고 해서 중국에 그런 환자들이 좀 많은데 이제 그런 게 조금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돌출입. 뼈가 너무 이렇게 뼈드렁이 지금 말씀하신 주걱턱이라든지 이럴 때 이제 하는 양악 수술.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우리가 윤곽 수술인데 이런 모든 것들은 외국에서는 이제 뼈를 조금 키우는 수술을 하죠. 오히려 광대 뭐 실리콘을 넣는다든가 사각턱에 그러게요. 실리콘을 넣는다든가 하는데 우리나라는 조금은 이제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다행인 거는 요즘 연예인들이 이렇게 턱이 조금 발달되고 이런 분들이 요즘은 이런 거를 더 부각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죠? 가슴도 과거에는 무조건 큰 것만 좋아했는데 요즘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 보면 가슴도 그냥 작은 대로 그대로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예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꼭 우리가 서양 사람들을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은 한류가 또 붐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조금 자기한테 맞는 필요한 수술들을 해야죠. 예, 좀 그거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예. 그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윤곽 수술의 부작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사실은 골격이 줄어드니까 우리가 골격이 줄면은 이런 살들도 같이 줄어야 되는데 살은 그대로고 골격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한 6개월 정도는 이게 흉이 생기니까 이게 딱 달라붙는 것처럼 보여서 되게 좋아 보이는데 6개월 이후에 이제 지나고 나면은 이게 이제 살의 흉이라는 게 그렇게 풀어지고 그럼 살도 풀어지니까 살이 뭐 본드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살은 또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그러니까 처짐이 이제 사실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윤곽 수술의 그거는 필연적인 결과인가요? 그거는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진짜 윤곽 수술을 하는 사람한테는 열이면 열 다 처짐이 발생한다고 오죠. 아, 오는데 그게 이제 젊은 아주 어린 친구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얼굴에 살이 너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처짐이 잘 안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30대, 40대가 되면 무조건 확실히 처지고 연예인들 그런 친구들 많잖아요. 얼굴이 약간 울퉁불퉁하고 조금 약간 길어지고 이런 친구들 저는 제 눈에는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조금 요거를 이제 좀 디테일하게 가면 우리가 광대축 수술을 하면은 광대뼈라는 게 결국에는 심부볼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광대를 자르면은 심부볼이 이 관자놀이에서부터 여기 볼 아래쪽까지 이렇게 약간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약간 그 항아리 모양으로 있는데 요게 약해지니까 이게 내려와요. 심부볼이. 그래서 심부볼 처짐이 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볼 처짐을 피부가 처졌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피부가 처지는 게 아니고 물론 피부도 심부볼이 처지니까 같이 처지는 게 있는데 심부볼 처짐이 이제 이게 조금 더 정확한 용어고 이제 사각턱을 자르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거 이렇게 개턱 갑자기 턱이 없어진다거나 또는 이제 요 아래 옆에 이게 이중턱 피부 늘어짐 옆살 그 다음에 이제 침샘 여기 우리 이 안쪽에 침샘이 숨어 있거든요. 이 침샘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침샘 처짐이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악 수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양악 수술은 결국 합죽이 만드는 수술이잖아요. 할머니 만드는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합이 안 맞거나 너무 뼈가 돌출되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내가 정상인데 이걸 해버리면 합주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무조건 모든 사람한테 다 오나요? 그러니까 입이 들어가는 게 합죽인데 약간 모든 사람한테 온다는 게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조금 더 노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간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신경 손상, 그죠? 이제 뼈에는 특히 이제 하악 수술할 때 여기 T절골이나 아니면 여기 절골 할 때 여기 이제 이 신경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내려가는 뼈 속으로 가는 신경이 있는데 그게 이제 조금 다칠 수도 있고. 다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감각이 없어지죠. 이 입 쪽에? 네. 감각이 없어져서 이제 조금 이제 문제가 돼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번에도 뭐 판결이 그런 게 나왔는데 양악 수술하다가 여기 신경이 다쳐가지고 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앞으로는 더 문제가 밖으로 좀 드러날 거라고 저는 봐요. 예. 그러면 이제 이미 윤곽 수술을 했는데 이제 처짐이나 다른 기타 부작용을 겪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이걸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 그러면 지금 저분들 이렇게 윤곽 수술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남는 살이 밑으로 내려온 거야. 근데 이제 여기 침샘도 같이 내려와 있는 거죠. 침샘이라는 건 물주머니이기 때문에 절대 안 올라가요. 보톡스로 없앤다는데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한번 크게 내려와 버리는 거는 그거는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위 두 개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걸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올려준다고 해도 안 돼요. 저도 뭐 그걸 리프팅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 해봤죠.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제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옷이 너무 크면은 줄여야 돼요. 그죠? 내 몸을 키우든지. 근데 사실은 뼈 수술은 줄여놓고 나서 다시 키워도 처져 있는 침샘이 다시 올라가거나 처져 있는 지방 주머니가 다시 안 올라가요. 그렇겠죠. 만약에 이게 피부가 늘어진 거라면 우리가 재수술을 해서
광대를 다시 나오게 하거나 턱뼈를 다시 나와주면 이건 없어져야죠. 그렇죠. 그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네. 그죠? 광대뼈를 줄였다가 다시 키운다고 해서 걸쳐지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피부가 처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처짐은 안에서 일어나요. 안에서. 뼈 안에서 또는 뼈에 붙어 있는 곳에서. 피부는 그 처져 있는 구조물들을 덮고 있는 거기 때문에 피부는 같이 내려오는 것 뿐이지 피부가 내려와서 그게 내려온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윤곽 수술을 해서 또는 윤곽 수술을 해서 내 볼륨이 뼈의 볼륨이 작아져 버렸어. 골격의 볼륨이 작아져 버렸어. 그러면 살도 거기에 맞춰서 줄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젊은 사람들도 저는 거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원장님 말씀대로 이제 그런 부작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이제 거상을 많이 이제 알아보고 계시고 하신 분들도 많은데요. 이제 윤곽 수술 후에. 그러면은 이제 안면 거상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점들이 다 개선이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는 여기서부터 용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부작용이라는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된 거지. 내가 뼈를 줄여줌으로써 노화가 진행이 됐어. 노화는 진행이 됐는데 이게 단순하게 한 군데서만 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와요. 그럼 내가 이걸 올려줬다고 해서 과거로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뼈는 줄어들었고, 그렇죠. 제가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리는 거지. 그래도 이제 젊은 분들이 만약에 내가 뼈를 수술을 했어. 나는 뼈 수술을 해요. 얼굴이 좀 작아지고 V라인 만들려고 하거든. 그렇죠. 그죠? 근데 U라인이 됐어. 얼굴이 더 길어져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왜냐면 V라인 되니까 얼굴이 줄어드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그게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몸이 작아졌으니까 얼굴의 골격이 작아졌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리드래핑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그러니까는 리폼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게 내가 얼마나 복원돼요 이게 아니고 침수염을 다시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침수염을 잘라주는 거예요. 과거에는 침수염 자르는 거 없었어요. 저희 때만 해도 침수염을 거상하는데 침수염을 잘라? 지금은 근데 침수염을 자르잖아요. 물론 이제 한국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물론 대학에서는 했겠지. 이제 그렇죠. 성형외과, 그러니까 거상을 하면서 침샘 제거를 하자는 거를 제가 조금 먼저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은 미국에서도 외국에서도 지금은 하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걔네들은 훨씬 더 우리나라보다 의료법적으로 더 환자가 우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는 그거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부작용을 여러 가지로 나열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곽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경우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이제 항상 이야기 드리는 건데 결국에 비해서 이제 내가 골격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옷을 샀는데 옷을 내가 이게 좀 줄이고 입으려고 좀 작은 걸 샀어. 여자분들은 그런 거 많죠. 내가 좀 살 좀 빼고 입어야지 하고 걸어놓잖아요. 맞아요.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죠. 우리가 얼굴이 골격이 너무 커. 그러면 좀 줄여주는 것도 필요하죠.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대뼈가 그렇죠. 너무 많이 나와서 내가 사회생활 하는데 조금은 마이너스가 돼. 예? 그렇죠. 그죠? 사람들이 너무 나를 강하게 본다거나 이제 사각턱인데 너무 발달했어. 저는 그런 건 해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모든 수술은, 특히 성형수술은 뭐 이게 정답은 없어요.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는 없어. 근데 쟤가 있으니까 나도 하면 이쁠 거야 라는 건 아니라는 거지. 과거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연예인이 누가 뭐 가슴 수술해서 뭐 이렇게 나오면은 가슴 수술 확 뜨고, 그죠? 양악 수술 한번 TV에서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예? 그런 뭐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양악 수술이 엄청 유명해졌잖아요. 지금 누가 양악 수술 합니까? 많이 안 하죠, 이제. 필요한 사람들은 해요. 근데 이제 무분별하게 하는 거는 많이 줄었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돼. 근데 필요하지 않으면 하면 안 되지.
예. 그런 경우는 진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친구들이나 주변 지인이 항상 뭐 너 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거나 나를 봤을 때 그렇죠. 네, 이렇게 약간 뭐 객관화가 돼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좀 뭐 이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자주 듣는 분들 그런 그렇죠. 분들은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사회생활이 조금 불편하면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분은 이제 수술을 이제 얼굴을 좀 이렇게 타이트닝을 해줬죠. 다시 리드랩을 훨씬, 해줬는데 네. 이제 하면서 이제 침샘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었고 제거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과거 수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 침샘을 좀 이게 걸었어요. 걸어서 올려줬는데 이제 아직 2달째니까 붓기가 있긴 하지만 좀 올라가긴 했는데 어쨌든 침샘 걸기는 이게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거는 다시 이제 조금은 내려오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99% 요즘은 침샘 제거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처짐을 올릴 때 이렇게 침샘도 제거를 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돼야지 이 라인이 좀 더 사는 거죠. 윤곽 수술이나 광대 수술이 분명히 필요한 분들도 계실 텐데 수술한 걸 후회하시고 재건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수술하시기 전에 여러 번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